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1편에 이어서 혈중 지질과 지단백질 그리고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고밀도 지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고밀도 지단백질의 어떤 역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LDL과의 관계에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 가지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VLDL이라든가 IDL, 그 다음에 LDL이 어떠한 경로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운반시켜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HDL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DL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조직으로부터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이 경로, 요 그림에서는 요 옅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RCT 경로, 즉 역방향 콜레스테롤 경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이 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에서 이제 HDL을 처음 생성해서 나오게 되면 이 HDL이 바로 이제 HDL3로 전환되게 되죠. 근데 이 HDL3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이 아포 단백질을 이 VLDL이나 또 칼로 마이크론에게 이 아포 단백질을 대여해주는 그런 역할, 굉장히 좋은 역할이었죠.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이 VLDL이나 IDL 그리고 LDL과 물물 교환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물물 교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VLDL이나 IDL로부터 가지고 있는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중성 지방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대신 이렇게 VLDL이나 IDL 또 LDL 같은 이런 지단백질을 아포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포비 100 이런 그 아포비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단백질을 아포비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네들한테 콜레스테롤을 넘겨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의 저장 형태, 에스터 형태라고 하는데, 에스테르 또는 에스터 형태라고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넘겨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넘겨주고 중성지방을 약간 받아내는데, 이러한 물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CETP라고 하는 그런 그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EPT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제가 거꾸로 잘못 썼네요. CEPT가 아니라 TP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콜레스테롤 에스터 트랜스퍼 프로테인입니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를 넘겨주는, 전달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를 요 이제 아포비 지단백질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자, 여기도 넘겨주고 여기도 넘겨주고 여기도 넘겨주고, 자, 이렇게 넘겨주면서 얘는 이제 HDL2로 그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HDL2로 전환되면서 어떤 효소의 작용이 중요하냐면 LCAT라고 하는 그 효소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LCAT는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에스테르화 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 HDL3가 HDL2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LCAT는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트랜스포레이스, 바로 이런 이제 전체 약자인데요. 이것을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 에스테르화를 시키는 그런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HDL3가 HDL2로 전환되는데 이 HDL2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즉 HDL2는 동맥경화에 대한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느냐 보면은 요게 이제 혈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혈액 중에서 이제 LDL 수준이 너무 높다 보면 LDL이 자꾸 이 콜레스테롤이 요 안에 스며들어서 요게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자꾸 내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계속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oxidized LDL이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반이 오게 되죠. 즉 면역 세포인 대식 세포, 매크로파지가 이렇게 이제 인티마 내막을 거쳐서 이렇게 중막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놈이 이 매크로페이지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어 삼키게 되죠. 자꾸 먹어 삼켜서 결국 요런 세포로, 즉 거품 세포라고 하는데 포움 세포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기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이런 퇴적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쌓이면서 이게 이제 인티마 그 혈관의 내막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 내 그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 혈류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터져서 터져서 럽처돼서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혈전 덩어리, 즉 혈액이 출혈이 나타나고 혈액이 이제 이 내막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 내경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심장 혈관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초래되는 것이고요. 뇌혈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뇌졸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스트로크가 발생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혈관의 동맥경화를 초래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HDL2는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 혈관 안에 요 내막, 인티마 안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자신이 픽업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것을 간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맥경화의 예방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 LCAT, 즉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트랜스포레이스, 바로 이 그 효소의 작용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콜레스테롤 쌓이는 것을 자기가 픽업해 가지고 간에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의 진행을 갖다가 예방하는,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건네줄 때 이 수용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수용체입니다. 보통 이제 SRBP1 이것은 전체 이름은 길죠.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뭐 받아들여주는 HDL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한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캐빈저 리셉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HDL2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순환 경로를, HDL의 경로를 역으로 간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이것을 RCT 경로다, 즉 역방향 콜레스테롤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HDL3가 애당초 콜레스테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포비 지단백질한테 이렇게 넘겨다 주죠. 이렇게 넘겨다 주는 것이 약 50% 정도 넘겨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IDL이나 LDL이 계속 말초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고 간으로도 이제 갖다 주니까 결국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상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여기 있는 것을 회수해 가지고 간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작용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으로 가져다 주는 콜레스테롤이 약 50%, 그 다음에 약 50%, 2분의 1은 아포비 지단백질에게 콜레스테롤을 넘겨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계속해서 이 RCT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생략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요 파트입니다. 즉 처음에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HDL이 만들어진 이 HDL은 사실은 프리 베타 H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요 프리 베타 HDL이 역시 LCAT의 작용에 의해서 HDL3로 전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아포비 지단백질에게 넘겨주고 계속 LCAT의 작용에 의해서 HDL2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설명한 드린 대로 이것이 다시 이제 콜레스테롤을 간에다 가져다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요 부분 여기에 특수한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을 프리베타 HDL에 넘겨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그 특수한 단백질이 ABCA1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데 이 ABCA1이라고 하는 것은 ATP 바인딩 카세트 트랜스포터 A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이 결국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을 HDL로 넘겨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BCA1은 이 간 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장세포에도 이렇게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벽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역시 ABCA1이 프리 베타 HDL에게 그 콜레스테롤을 넘겨주고요. 또 한편 인체 여러 조직에 말초 조직 세포에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죠. 특히 이제 대식세포가 대표적인데 대식세포에도 이런 ABCA1 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이쪽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 베타 HDL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요 ABAC1의 도움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을 넘겨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것이 이제 계속해서 RCT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약 50%의 콜레스테롤은 아포비 지단백질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약 50%는 간으로 다시 이제 콜레스테롤을 보내주게 되면 간에서는 이 콜레스테롤 가지고 에스테르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콜레스테롤 중에 일부는 담즙산을 만드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세포에 있는 특별한 이런 그 전사인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바로 이 전사인자의 이름이 리버 X 리셉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XR이 ABCA1의 요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전사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ABCA1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과 이 관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얘기를 바꿔서 간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LDL이라고 하는 거의 대사,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 중에 혈액 100ml당 120mg 이상이 되면은 이 말초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이 LDL 수용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더 이상 넘겨주지 못하고 이 콜레스테롤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 혈관막이 그려져 있죠. 이 혈관막에 내막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LDL이 계속 쌓이면서 이것이 이제 산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식세포가 이렇게 내막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 침투에 들어온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어치우게 되죠. 자꾸 먹어치우면서 그 본인은 자신은 거품세포, 보험세포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내막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패티 스트릭, 즉 지질 줄기를 자꾸 형성을 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 혈액 중에 있는 휘브리노겐, 즉 그 섬유소원이라든가 또는 칼슘 같은 이런 성분들이 혈액 응고 인자들이 자꾸 작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그 혈관 전체적으로 이걸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그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혈류의 순환도 점점 이제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LDL은 어느 수준 이상 높아졌을 때, 특히 이제 160 이상이면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라고 간주할 수 있고요. 120 이상 정도 되면은 이거 역시 굉장히 그 경계적인 수치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상이 되었을 때 모든 LDL 수용체가 포화돼서 LDL이 가서 콜레스테롤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혈액 중에 너무 높은 농도로 존재해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렇게 혈관 벽에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간을 보게 되면 간에서 이루어지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제 LDL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회수되죠. 회수돼서 간세포막에는 LDL 리셉터가 있습니다. 아포비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런 리셉터에 의해서 요 이제 아포비 100 요 아포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포막이 함몰되면서 음세포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라이소솜에 있는 가스 분해 효소에 의해서 서로 이제 이 가스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 지질들이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포비 단백도 이 단백질도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 가수분해 작용에 의해서 여러 지질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쪽으로 간세포 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제 간세포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이제 합성을 하는데, 대부분 사실은 간세포에서 약 70%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인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거로부터 만들어지냐 하면 아세틸코A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즉 아세틸코A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세틸코A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 대사, 즉 글루코스가 해당 작용을 통해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아세틸코A로 전환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세틸코A가 생성될 수 있고요. 또는 지방산이 베타 산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세틸코A를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놈이 결국 이제 크랩스 사이클에 들어가서 완전히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경로를 거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십수 차례, 그 이상 수십 차례의 경로를 사실 거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화살표로 간단하게 그려졌지만 사실 그런 경로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을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엔자임, 효소가 HMG-CoA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주요 키 엔자임이 HMG-CoA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이 간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계속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가 HMG-CoA 리덕테이스, HMG-CoA 환원 효소라고도 합니다. 이 효소의 를 억제함으로써, 이 억제한다는 표시인데요.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합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LDL 수용체, 여기 LDL 수용체가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LDL 수용체 단백질, 이 단백질을 더 이상 합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면 LDL 콜레스테롤을 더 이상 이 세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면 요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ACAT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ACAT의 활성화, 즉 ACAT라고 하는 효소는 아실코에이 콜레스테롤 아실 트랜스포레이스라고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간세포에서 프리 콜레스테롤, 이 프리 콜레스테롤을 에스테로화 시켜주는, 콜레스테롤 에스터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세는 과도하게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대응해서 이런 식으로 그 HMG-CoA의 코에이 환원효소의 활성도를 억제하거나 LDL 수용체 합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생성을 해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죠. 이 약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너무 높을 때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리피토라고도 그러는데요. 리피토와 같은 그런 스타틴 약물은 결국 어떤 작용을 하냐면 HMG-CoA 리덕테이스, 이 환원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세틸-CoA로부터 여러 단계의 거쳐서 결국 이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데, 이 효소의 이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갖다가 낮추는 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을, 양리적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LDL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LDL에도 이제 스몰 덴스 LDL이 있고 이것을 LDL3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큰 입자의 덩어리가 큰 그런 LDL을 LDL1인데 사실 이게 더 스몰 덴스, 작고 단단한 밀도가 높은 그 HDL이 더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은 스몰 덴스 LDL이 더 그렇다. 왜 그런가 하면 산화적 손상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동맥벽으로 잘 인티마를 통해서 사이를 통해서 내피세포 사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레피드 엔트리, 빨리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은 혈관의 확장을 방해하는 poor relaxation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 혈관이 확장되려면 내피세포로부터 나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스가 생성돼서 분비되었을 때 혈관이 더 쉽게 확장되는 건데, 이 스몰 덴스 LDL이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그러한 나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라고도 그럽니다. 이런 혈관 확장 작용을 가지고 있는 나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의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관의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혈관이 잘 확장되지 않으니까 혈관은 더 손상이 되기 쉽고
혈압도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산화적 손상에 더 쉽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입자 안에 보통은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즉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E를 보통 갖고 있는데 라지 LDL에 비해서 스몰 LDL은 그런 그 토코페롤의 양이 적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화적 손상에도 취약하고 또 이제 혈중 고인슐린 즉 식사 후에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는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인슐린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스몰 댄스 LDL이 생성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식후에 지질 수준이 장시간 오래 지속될수록 즉 지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지질을 처리하는 능력은 LPL 같은 즉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처럼 리페이스처럼 이렇게 이제 그 지질을 말초 조직 세포에서 중성 지방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받아들이는 그 효소가 있죠. 이런 그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식후에 지질 수준이 장시간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LDL은 점점 더 작아지고 스몰 댄스 즉 작아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LDL3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어떤 확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고혈압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과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이 아포시2 이게 굉장히 이제 그 VLDL이나 카일로마이크론에 있는 아포 단백질이죠. 요것이 이제 운동에 의해서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이것은 결국 LPL의 활성도, 리포프로테인 리페이스, 즉 지단백 분해 요소의 활성도를 높여주게 되고 이것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높아지게 되면은 이 결국은 이 VLDL 안에서 갖고 있는 중성지방 TG의 분해가 더 쉽게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스,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요소의 작용에 의해서 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LPL의 그 효소 작용이 활성도가 높게 되면은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과정이 즉 VLDL로부터 중성지방을 떼어내서 이것을 분해하는 작용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이런 지질을 더 많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 근데 운동을 했더니 이 아포시, 이 VLDL이 갖고 있는 아포 단백질, 아포C2가 더 활성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LPL의 활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보다 순조롭게 아포 단백질로부터 아포 단백질 아니라 VLDL로부터 중성지방을 말초 조직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그런 적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LPL의 작용에 의해서 중성지방을 말초 조직에 보내주고 난 VLDL을 LDL 렘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자주 잘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HDL의 합성도 증가시켜주는 왜냐하면은 이 VLDL 렘넌트랑 HDL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VLDL 렘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HDL은 점점 더 이 콜레스테롤을 쉽게 VLDL 렘넌트에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약간 받아서 이런 물물 교환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의 것을 매개하는 중요한 효소가 CETP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LCAT 바로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HDL3가 HDL2로 이렇게 전환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즉 운동은 바로 이 HDL2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HDL2가 바로 동맥경화에 대한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 후에 이 LDL 콜레스테롤은 사실 굉장히 컨트로버설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리적 기전은 여러 가지 이제 불명확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몰 댄스 LDL이 그런 운동의 효과로서 감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몰 댄스 LDL이 동맥경화에 보다 큰 위험 인자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런 그 결과를 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약해서 좀 더 설명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들을 좀 설명드리면요. 체중이 높은 사람이 12주간 조깅 운동을 한 후에 그 운동 4시간 후에 그 LPL 메신저 RNA 즉 이 효소의 즉 지단백 분해 효소의 합성이 그만큼 더 운동이 끝난 이후에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중정도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역시 이제 이 LPL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단백 분해 효소의 활성도는 운동이 끝난 24시간까지도 이렇게 증가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메타 분석에 의한 그 연구를 보면 이 HDL2의 증가량이 약 11%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고요. 예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HDL에 대한 산화 HDL 콜레스테롤, 요 콜레스테롤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벌써 이제 RCT 기능, 그만큼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빨리 많이 회수해서 간으로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RCT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즉 역방향 콜레스테롤 운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된 LDL은 당연히 HDL이 계속 이것을 회수해 가니까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수준도 줄어드는 그런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인 사람, 그 중에서 이제 체력 수준이 높은 사람, 즉 9m 이상인 사람과 5m 이하인 사람이 똑같이 이제 스타틴 복용을 했을 때 이 체력 수준이 9m 이상인 사람은 5m 이상인 사람의 사망 위험의 약 30% 수준 그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훈련 후에 LDL 콜레스테롤은 변화가 없었으나 스몰 댄스 LDL은 현저히 감소하다. 이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후에 대식세포에 있는 이 LXR, 이게 리버 엑셀 리셉터라고 했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에도 있고 그 대식세포 안에도 있는데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ABCA1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전사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해서 ABCA1이 늘어나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은 콜레스테롤을 뭐 장이나 소장이나 아까 간이나 그 밖에 뭐 대식세포나 여러 말초조직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HDL에게 넘겨주는, 즉 프리 베타 HDL을 설명했죠. 그에게 넘겨주는 작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방향 콜레스테롤 운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참고한 몇 가지 그 레퍼런스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지단백질에 대해서 거의 아주 중요한 그 골격을 매우 어느 수준 이상 깊게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